오늘의 지유뉴스입니다. 도심공원 민간특례로 개발되는 익산 소라산공원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토지 수용에 시간이 걸리고 건설 경기 침체로 아파트 건립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발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의원 간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군산시의회가 시끄럽습니다. 의원이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나섰지만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 윤리강령 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일몰제로 난개발이 우려된 도심공원을 민간특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LH와 손잡은 소라산 공원인데요. 이곳은 공원 개발과 분양아파트 건설, 임대아파트 건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 반발에 사업자도 못 구해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소라산 공원입니다. 익산시가 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 특례로 개발하는 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은 2017년 LH가 시행사로 참여해 가장 먼저 개발이 추진됐던 상황. 하지만 후발주자인 마동과 모인 수도산공원보다 사업 진척이 늦습니다. 현재도 개발 부지는 이렇다 할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기간 추진되었던 마동 수도산 모인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비교하여 유독 소라공원 조정사업만큼은 수년째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라산 공원 개발이 늦어진 것은 토지주 반발로 부지 매입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관련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마무리돼 지난해 토지 수용이 일단락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건립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곳은 분양과 임대용으로 나눠 1,557세대가 공급됩니다. 분양 아파트는 2년 전 사업자가 확정됐지만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착공을 미루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사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소라공원 공동주택 개발 경우 신청 사업자가 없어 공모가 유찰되는 등 지금껏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민간 특례로 추진되는 만큼 전체 부지 70% 이상의 공원 개발은 차질 없이 LH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내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LH가 투자해서 하는 공원 시설은 예정대로 다 지금 진행이 돼서 내년 3, 4월이면은 준공이 됩니다. 또 아파트 건립은 LH가 오는 24일까지 임대아파트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적격업체가 선정되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익산 민간특례 사업을 수행했던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월 14일까지 들어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한 개 업체가 응모를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 또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한 개 업체만 가지고도 적극심사해서 바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가장 먼저 민간특례 개발이 추진됐지만 수년째 진척되지 않아 우려를 사고 있는 소라산공원. 사업자 선정으로 본궤도에 올라 도심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나갈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9년까지 국비 5,476억 원을 투입해 5.3km의 투기장 호안을 건설합니다. 조성공사는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되며 내년 말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 투기장이 만들어지면 2040년까지 3,862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준설토를 처리하게 됩니다. 한편 현재 사용 중인 준설토 투기장은 앞으로 3년 후면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자치도 설치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전북특별법이 위임한 국제 K-팝 학교 설립 운영과 산악관광진흥지구 허가기준 완화, 전북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 규정 등 14건의 세부 사항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전북도가 새만금의 마약으로 금기시되는 대마인 햄프를 의료용과 식용으로 산업화를 추진합니다.
전북도는 새만금의 햄프 산업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햄프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새만금 지구는 외부와 단절된 넓은 토지가 있어 도는 햄프 재배, 유용 성분 분리와 연구, 관련 산업 육성 최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스촨성 HT사가 새만금의 광전지 생산기지를 건립하겠다는 투자 의사를 보였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HT사가 최근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의향서에는 HT사가 내년 7월부터 새만금 산업단지 13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최첨단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광전지 생산기지가 건립되면 7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익산 주교제 습지에 생태계 복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환경부의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 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 보전부담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익산 주교제 습지는 내년 3월까지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지로 복원될 예정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개정안이 탄핵 정국의 발목을 잡혔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어제 예정했던 국토위 법안 소위가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광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전북은 내후년부터 11조 원이 투입되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서 제외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맡았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은 모두 11명으로 구성되며 도내에서는 이성윤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었던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바 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막말과 고성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의원 간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의원이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 윤리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제9대 군산시위에 들어 2년 반 동안 징계가 내려진 의원은 2명. 아내의 차량을 부수고 동료 의원의 뺨을 때려 각각 출석 정지와 공개 사과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이 제 식구 감싸기라며 책임을 갖고 물러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A 의원은 공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부적절한 발언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윤리특위의 회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 간의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쌍방이 윤리제소를 검토하는 등 의회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 간 고성이나 공무원에 대한 갑질은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는 상황. 범법행위로 벌금 이하가 확정되거나 성폭력, 성희롱, 탈세, 면탈일 때만 제명까지 적용될 수 있고 대부분 징계 수위는 출석 정지가 가장 높습니다. 요 몇 개월 사이에 폭언에, 폭력에, 성희롱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징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부 규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이게 좀 고쳐져야 사실 그래야만이 의원들이 이걸 더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폭언이나 폭행, 그다음에 그런 성희롱 같은 문제를 처음부터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 1년 전 의원 스스로 갑질 근절 조례안을 추진했습니다. 갑질 행위를 윤리특위에 올려 제명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아예 상정조차 못한 상황. 의회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 약속을 내놨지만 개선되지 않으면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징계 기준이 있다가 다가 아니라 변화하는 게 생겼고 그 생긴 것들을 추가하고 그럼으로써 의원들의 윤리의식이나 아니면 품위유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제할 수 있지 않을까.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군산시의회. 이제라도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오늘 부안군 주산면의 한 오리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내에선 김제와 부안 지역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9시 1분쯤 군산 명상동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차량에 불이 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행 중 핸들 부근에서 연기가 나 급하게 정차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인화동의 한 도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24분쯤 불이 나 45분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 없이 소방서 추산 3,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대와 호원대, 군장대, 간호대 등이 내년에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내년에 적용되는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에 군산 4개 대학을 포함해 전국의 313개 대학을 확정했습니다. 군산의 4개 대학은 기관 평가 인증 결과 재정 건전과 자발적 구조 개선 이행 계획을 통과해 내년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는 2026년부터는 재정 진단 결과가 재정 건전인 대학만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환경사고 조기 대응을 위해 새만금 산단과 국가산단, 일반산단에 방제 장비함을 설치했습니다. 군산시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등 4개 기관과 흡착포 중화제, 보호장구 등 방제물품 19종, 총 133점이 구비된 장비함을 설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방제 장비함이 설치된 곳은 군산 119 화학구조대와 어린이 교통공원, 삼양 화인테크놀리지 이피캠텍 2공장입니다. 방제 장비함은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에 대한 유전자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30억 원을 들여 한우 유전자 분석 사업을 진행해 3만 2천 마리의 유전 형질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개체를 선발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한우를 관리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남원시가 올해 75개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2,06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과 지망소멸 대응,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입니다. 최경식 시장은 앞으로도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해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중 가장 무거운 유형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북교육청 노조가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저연차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3년차 교육공무원인 이 직원은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다 지난 12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고 상급자에게 오랜 괴롭힘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 다이로운 밥차가 올해 운영을 마쳤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늘 다이로운 밥차와 나눔 곳간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나기 나눔 장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100세대의 이불과 네이, 목도리 등 동절기 용품이 지급됐습니다. 다이로운 밥차는 이번 일정을 끝으로 올해 운영 계획을 마치고 내년 2월부터 다시 운영됩니다.
익산 다이로움 나눔 곳간에 연말을 맞아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 마라톤 클럽과 한국들녘 경영체 중앙연합회 익산시 연합회는 각각 쌀 350kg과 라면, 휴지, 사골곰탕 등 24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후원된 물품은 나눔 곳간을 찾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농촌 지원과 자원 경영, 기술 보급 등에 걸쳐 사업 지표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청년 후계농 지원과 농업인 소득 향상 등에서 인정을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고 부상으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4년에 이어 올해까지 5년 연속입니다. 한 의원은 대통령 관저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배우의 김건희 여사가 있음을 지적하는 등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 안전과 균형 발전, 민생 현안 등을 꼼꼼히 챙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이웃돕기 성금 1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5세대에 각 30만 원씩 전달됐습니다. 군산시 미장하나 어린이집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생필품을 기탁했습니다. 기부 물품은 어린이집 원아와 선생님들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으며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시작해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